유월편 1장 제5절은 고대 성왕들, 성스러운 임금들이죠. 그들이 나라를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치의 핵심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요임금, 순임금, 우임금, 당왕, 무왕으로 이어지는 성왕들이 통치 철학을 요약한 글이 바로 1장 5절입니다. 상당히 문장도 많고 어려운 데도 많은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근권양 이렇게 술목 이렇게 보면 돼요. 술목 권양을 바로잡다 그는 상가다, 언금하다, 바로잡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근권양은 바로 그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권양은 도량형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술목 도량을 근하겠다. 도량형을 성실하고 정직하게 정하고 이런 얘기죠. 응?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바로 주나라의 도량을 신중하게 바로잡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시인법도 마찬가지로 술목, 법도, 법과 제도, 문물제도를 살펴 고치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권양이나 법도나 이런 거를 근하고 심하게 하는 사람 누구예요? 정치 지도자들이죠. 응? 위정자들. 즉 위정자들이 근권양, 즉 공정하게 엄격하게 바로잡겠다. 위정자들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도량을 바로 정하고 신권도, 신법도, 법과 제도를 세밀히 자세히 검토하고 살피고 수폐관, 폐관은 난세에 피폐하고 폐지되었던 것을 복구하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폐관됐던 난세에 전쟁통에 폐지되었고 피폐되고 폐지됐던 관청이나 기관을 다시 복구하고 이렇게 하면은 국가 지도자가 이렇게 도량을 올바르게 성실하게 정하고 법률 제도를 자세히 살피고 피폐하고 폐지됐던 관청을 다시 복구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방 국가 여기저기가 즉 온 사방 모든 나라가 치정행언 정치와 행정이 잘 행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그렇게 보면 돼. 술, 흥한다, 멸국. 멸망한 나라를 다시 부흥시키고, 멸망한 나라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절세, 단절됐던 집안의 대를 계속시키고, 등용시킨다 이런 일민, 숨은 국민들, 숨어있던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시키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천하지 민기원, 천하의 모든 나라의 민심이 민귀심, 천하의
만민의 마음이 기의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멸망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끊어진 데를 이루고 재능이 있으면서도 초야에 붙여있던 인재를 동용하니 천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을 받쳐 따라 나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중히 여기는 일이죠. 중히 여기는 일은 뭐냐? 민식상계, 백성들이 잘 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식먹거리죠. 그 다음에 상과에 죽은 사람을 정중히 장사 지내고, 제는 바로 경건하게 제사를 모시는 일.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관즉 득중, 이렇게 관대하게 인덕을 베풀면은 많은 사람들이 얻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날에 모여들고, 신의가 있으면은 백성이 임 맡긴다, 이런 얘기예요. 백성이 믿고 따르며,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민즉 유공, 일을 성실하게 민첩하게 처리하면은 바로 많은 공적을 쌓을 수 있다. 그래서 만민에게 공평무사하게 하면은 여기서는 기쁠 열이죠. 만민에게 공평무사하게 하면은 국민들이 기뻐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구절은 왜 중요하냐? 이 구절은 바로 새 왕조가 들어설 때 백성들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실행했던 그런 정치적 목표죠. 공자는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주왕조의 정착 과정을 바로 말하는 과정이 바로 2절입니다. 먼저 권근양, 근권양, 신법도, 이 얘기는 바로 경제와 법의 표준화죠. 나라가 혼란해지면 권력자들은 도량을 조작해서 백성들을 수탈합니다. 저울 같은 걸 고쳐가지고 고장내고 잘못 운영하면서 국민들로부터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게 하고, 이런 것이 바로 근권량의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이죠. 다시 말해서 명확한 법률로, 신법도 명확한 법률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이죠. 그러니까 도량행을 올바르게 하고 법도를 명확한 법률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 즉 이 점은 바로 도량형 경제와 법도, 이것을 표준화인데 왜 이게 필요하냐? 나라가 혼탁해지면 권력자들은 도량형을 조작해서 백성을 수탈합니다. 성왕들은 가장 먼저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근권량하고, 그 다음 명확한 법률은 국가 신뢰를 얻는 것이 최우선이죠. 그 다음 포용과 상생의 정치죠. 주나라 부왕은 은나라가 무너뜨린 그 후손들을 전멸시키지 않고
송나라를 세워 선조의 제사를 이어가겠죠. 즉 미자지거에서, 미자라는 주왕의 발기의인 주왕의 이복형이죠. 미자를 바로 미자는 이 미라는 나라인데 나중에 이게 무엇으로 바뀌냐? 송나라로 바꿔가지고 이 은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전부 없애는 것이 아니라 송나라로 바꿔가지고 선조들이 제사를 지내게 이렇게 해줬죠. 이렇게 적대 세력까지 품어안는 그런 관용, 이것을 베풀고, 쫓겨나 숨어 사는 일민들, 이런 인재를 찾아서 등용해서 인으로 인해서 천하 민심이 온전히 주나라로 돌아오게 됐던 것이죠. 그 다음에 백성의 삶의 세 가지 기둥은 바로 식과 상과 제지요. 유교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민심의 핵심이에요. 식, 먹거리, 경제적 생존이죠. 상죄, 부모의 슬픔을 슬퍼하고 조상을 지키는 그런 도리와 문화적 갈등에서 이것을 해결하죠. 그래서 리더에게서 이 4대 덕목은 바로 관과 신과 민과 궁이죠. 백성에게 너그럽게 하고, 관, 신, 약속과 신뢰를 주며, 민, 백성이 가려운 것은 빠르게 긁어주죠. 민. 그리고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죠. 그러면은 국민이 기뻐하는, 그야말로 진정한 국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공자의 핵심 사상을 집약한 것이 바로 5절입니다. 요할편 2장 1절은 공자의 제자인 자장이 공자에게 어떻게 해야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공자가 이에 대해서 명쾌하게 5가지를 착하고 아름다운 미덕을 존중하고 오미, 그리고 4가지 나쁜 악덕은 그런 일을 막고 배제하라, 이렇게 가르쳤던 장이 바로 2장 1절입니다. 그래서 그냥 본문을 보죠. 자장문 공자, 공자. 자장이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하여 사가이 종정의, 하여 어떻게 해야 기가이 종정, 정치를 따라 정치를 가히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그러니까 자장이 공자에게 선생님 어떻게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조롱이 5가지를 존중하라, 이런 얘기죠. 5가지 아름다운 미덕을 높이고 존중하고, 병사학, 병은 이게 병풍할 때 병이에요. 병풍은 딱 막는 거죠. 4가지 악덕한 나쁜 일을 물리쳐라, 이런 얘기죠. 그래야 기가이 종정에, 그렇게 하면 바로 바르게 할 수 있느니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별로 어려운 게 없죠. 이 다음 오미와 사악에 대한 설명이 곧장 나오니까 요할편 2장 2절은 1절에서 자장이 공자에게 어떻게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물으니까 공자가 5가지 착하고 아름다운 미덕을 존중하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장이 2절에서
그러면은 무엇을 오미라고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오미에 대해서 2절에서는 아주 간단히 얘기를 했고, 이 간단히 2절에서 얘기한 것을 3절에서는 자세히 풀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같이 해석해야 연결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묻고, 오미가 뭐냐, 어떻게 정치를 해야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5가지를 아주 존중해라. 그러니까 그럼 5가지는 뭡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5가지가 뭐냐에 대해서 공자가 자세히 말했는데, 2절은 그냥 간단히, 대신에 3절은 아주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같이 해석해야 문맥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절은 1절에서 차장이 공자한테 어떻게 하면 정치를 잘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공자가 5가지 미덕을 존중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은 차장이 또 물었죠. 그럼 5가지, 오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런 얘기죠. 무엇을 어떤 것을 오미라고 합니까? 하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느냐? 군자는 해이 불비하고 노이 불온하고 욕이 불식하고 태이 불교하고 우이 불맹하라. 이렇게 5가지를 얘기해 줬죠. 그런데 이 5가지는 뭐냐? 이 5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로 3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장이 공자한테 오미라는 것은, 아름다운 미덕을 존중하라는 것, 오미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회의불비하라 그랬어요. 회의불비는 바로 다른 사람이나 백성에게, 군자니까 정치 지도자죠. 정치 지도자니까 다른 사람 혹은 백성들을 에게 은혜를 베풀되 불비,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아라. 그 다음 노이 불비, 백성을 부리되 원망을 받지 말아라. 즉 무슨 얘기냐? 부려야 할, 그러니까 백성을 부리되 원망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는 바로 부려할 정당한 일을 시켜라, 이런 얘기죠. 바로 치수사업이나 공공건설이나 백성을 동원함으로 해서 이런 일에는 자기들한테도 이익이 돌아가니까 국민이 원망을 하지 않죠. 그 다음에 욕이 불탐하라. 인덕이나 덕지를 바랄 뿐, 이 욕은 바로 인덕이나 덕지, 그것을 희망할 뿐 불탐하라. 탐욕스럽게 재물이나 권세를 얻으려 하지 말라. 그 다음 태의불교하라. 태연자약하지만 하면서 남의 멸시하거나 교만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우의불명하라. 인격이나 태도가 장중하고 위험이 있으면서도 남이나 백성에게 각박하지 않는다. 이렇게 간단하게 공자는 5가지 미덕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차장은 다시 물었지. 그러면은 이 간단히 얘기한 회의불비, 이건 뭘 얘기합니까? 회의불비라는 것은 무엇을 어찌하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차장이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또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을 풀어서 공자가 말한 것이 바로 이 3장입니다. 3절입니다. 그래서 이 3절을 하나씩 이 다섯 가지를 하나씩 풀어서 보면은 공자는 뭐라고 했느냐? 해불비를 설명을 했죠. 이거는 바로 곤민지소 이지. 예? 다시 말해서 백성들이 아주 곤민 어려운 백성들이 이롭다고 하는 바, 이롭다고 생각하는 곳에 바로 그들을 이롭게 해라 이런 얘기죠. 백성들이 이롭다고 생각하는 곳에 이롭게 하라. 그 얘기는 바로 농민은 농사 짓게 하고 어부는 고기 잡게 하고 농민은 농사를 지어야 이득이 되죠. 어부는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하라 이런 얘기죠. 그러면 사불역해이 불비호 불역호죠. 반어문이죠. 이 A가 아니겠느냐 이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해이 불비 아니겠느냐 불역호 반어문이니까 이건 A가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해이불비라는 것은 자세히 보면 뭐냐? 곤궁한 국민들이 자기들이 이롭다고 생각하는 것에 바로 이렇게 해라. 응? 즉 백성이 이롭다고 생각하는 바를 따라서 그렇게 이롭게 하라는 얘기는 바로 농부에게는 농사를, 어부에게는 고기를 잡는 일을 시키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은 바로 해이불비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해야 바로 백성에게 베풀어주되 허비 않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도의 불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를 공자는 택가노 이노지 우수원이죠. 택가노 가노 노동이 가능한 사람을 택해서 즉 노력할 만한 사람을 택해서 노역할 만한 일할 만한 사람을 택해서 그러니까 병들거나 어린애들한테 일을 시키면 안 되죠. 도로를 닦는데 또 치수사업을 하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노역할 만한 사람을 택해서 노지 그 사람에게 노역을 시켜라 이런 얘기죠. 일을 시켜라. 그러면은 백성들이 잘 이해가 되죠. 시킬 만한 일을 시키는구나. 그렇게 되면은 바로 아무도 누구도 원망을 않는다. 이렇게 공자는 설명을 해줬죠. 그 다음에 요기불비에 대한 설명은 바로 요긴이 되긴 군자는 인적을 펴고 인덕을 세우기를 소망하고 그러니까
인의 본래의 뜻대로 인덕을 세우고 그러면은 무엇을 욕심내겠느냐, 담하겠느냐? 즉 권력이나 재물을 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태의 불교는 군자 무중과 무소대 무감만, 그러니까 군자는 그 상대방이 많거나 재물이 많거나 적거나, 또 무소대 그 권력이 적거나 크거나, 무감만, 나는 이게 오만하지. 감히 오만이 없다 그러니까 거만한 태도를 취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야 불역호 태의 불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우의불명은 자세히 어떻게 설명했느냐? 군자 정기의관하고, 군자는 옷이나 관을 바르게 쓰거나, 복장이나 옷차림을 단정히 하고, 그리고 존기, 첨시한다, 이게 볼점자 볼시자니까 이건 바로 존엄한 태도로 눈을 바르게 뜨고 사물을 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인망이 외지, 남들이 엄숙한 태도로 군자를 바로 바라보고 경외한다. 이것이 바로 불역고 우의불명이 아니냐. 이것이 바로 장중하고 위험이 있으면 남에게 각박하거나 사납게 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2절에서는 공자가 짤막하게 이렇게 5가지를 얘기했는데, 이 5가지를 풀어서 설명한 장이 바로 3장입니다. 요한복음 2장 4절은 정치를 하거나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가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일, 4가지 악행, 이 사악에 대한 설명이죠. 이걸 원문을 보면 사장이 물었죠. 하의 사악, 그럼 4가지 악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4가지를 얘기했죠. 불교이살 위지학이고, 불계이성 위지폭이고, 만영치기 위지적이고, 유지여이냐 출납질인 위지유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자장이 사악에 대해서 물으니까 4가지 악은 뭡니까? 떡은 뭡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말한 4가지 악은 바로 불교의 불살,
그러니까 불교, 예, 지도자가 하는 일이니까 백성에게 불교 가르쳐 주지 않고 살한다, 이런 얘기죠. 백성을 교화시키지 않고 그들이 죄를 지면은 그냥 사형에 처하는 거. 이건 바로 악덕이죠. 그건 바로 뭐라고 하느냐, 이걸 바로 학정이라 그러죠. 잘 악하다. 어? 교육도 안 시키고 죄 지면 그냥 사형시킨다? 이건 학정이죠. 그 다음에 불계 시성. 백성에게 불계, 미리 걔는 뭐예요? 미리 훈계하거나 경계하거나 지도하지 않고 시성, 성과만 본다. 그들이 잘못된 결과만 보고 처벌하는 것. 이것을 의지 폭이라고, 이것을 폭정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만령치기, 응? 게으를망이죠. 그러니까 엉터리 법령, 거만한 만령, 법령을 엉터리로 만들고 치기는 촉박하게 기간을 정하는 거, 그렇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위지적이라고 그러죠. 즉 선량한 백성을 적으로 만들려고 애쓴다, 이런 얘기죠. 유지여이 있냐? 유지유. 어차피 사람에게 나눠주게 되어 있는 것을 나눠주는 것을 이건 뭐예요? 아낄 인색하다, 이런 얘기죠. 바로 잘 안 나오는데 인색. 그러니까 그냥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걸 제대로 기분 좋게 주지, 아주 주는 것을 인색하게 한다. 이걸 가르쳐서 유사를 한다. 하치 벼슬아치 짓거리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이 유사라는 것은 바로 어떤 단체의 그 사모를 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다시 말해서 종친의 유사, 그러면은 그 종친들이 사모를 맡아보는 사람, 그냥 하치, 벼슬아치들을 하는 그런 유치한 짓이죠. 당연히 주게 되어 있는데 그 출납을 아주 인색하게, 하치 벼슬아치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 이런 것은 바로 지도자의 피해야 될 네 가지 악덕인 것이죠. 이것을 핵심을 보면은 그래요. 한자는 불교 이살이라는 것은 바로 그 결과는 뭐예요? 그렇게 하면은 결과는 바로 학정. 가르치지 않고 죽이는 거예요. 아주 학정이죠. 현대적 의미로는 바로 규정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처부부터 하는 행위, 이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피해야 될 지도자의 악덕은 불계 시선. 즉 주의도 주지 않고 그 성과만 보고 처벌하는 거. 이걸 뭐예요? 폭정이라고 그래요. 즉 뜻은 바로 주의도 주지 않고 성과만 이렇게 내다보는 거. 주의를 다 미리 계몽을 하고 교화를 시키고 주의를 주고 그 성과를 봐야지. 그런 거 아무 선행이 없이 결과만 보고 얘기하는 건 폭정이다. 그러니까 과정은 나몰라라 하고 결과만 내라고 하는, 결과만 닥달하는 그런 꼴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만령치기. 즉 명령을 게으를 많이 명령을 늦추고 치기, 기간은 아주 타고친 거. 그건 바로 뭐예요? 도적과 같다, 적과 같다. 그러니까 소통은 대충 해놓고 마감 직전에 아랫사람은 아주 쥐어 짜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출라 불린. 이건 바로 하치, 버슬하치 하는 짓이죠. 줄 때 인색하는 거. 그러니까 보상이나 예상을 줄 때 받지 제 돈 나가는 것처럼 아까워하는 생색나는 행위. 이거는 바로 지도자가 피해야 할 악덕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아랫사람을 이끌 때는 미리 잘 가르치고 교류를 하고 잘 가르치고 명확하게 지시하며 기한을 합리적으로 주고 줄 때는 기분 좋게 주라. 이것이 바로 현대 조직관리나 인간관계에서도 요할편 3장 노노의 마지막 장입니다. 공자사상의 총결산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할편 3장, 이게 전체 도노의 이 마지막 장인데, 공자는 군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 핵심 역량을 영과 또 예와 언을 제시를 했죠. 명과 예와 언을 바로 군자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다스리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될 핵심 역량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공자왈 부지명 무의 군자야 그랬어요. 무의 뭐뭐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명 하늘의 천명을 얘기하죠. 하늘의 편명을 알지 못하면 이것도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술목이죠. 하늘의 천명을 알지 못하면 부지 이게 읽기는 이게 지읒이니까 이게 불이 아니고 불어있죠. 불로 지읒이나 디귿 이런 것들은 불어이고 나머지는 풀로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 잘 알 것이고 부지명 천명을 알지 못하면은 군자라고 할 수가 없다. 군자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부지의 예를 알지 못하면은 이 세상에 행세를 할 수 없다. 부지언 말을 잘 모르면 이게 말을 잘 모르면 이게 이 말이라는 얘기는 바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면 말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렇게 와야 되겠죠. 그러면 무의 지이냐 사람을 여기서는 알 수 없다니까 사람을 다스릴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하면 현대적 의미로 설명을 하면은 부지명 무의 군자 얘기는 바로 천명을 모르면은 명은 천명이죠. 천명을 모르면은 군자가 될 수 없다 얘기는 바로 지명은 자신의 사명과 한계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런 얘기죠. 여기서 명은 바로 하늘이 부여한 사명, 천명이죠. 삶의 조건이나 운명을 뜻하죠. 그러니까 요행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삶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게 사명이고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한계, 운명을 겸허히 받아들여 중심을 잡는 그런 태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부지의 입야는 예를 모르면 독립된 인격자로서 국가에 일을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지혜라는 것은 바로 사회적 도덕과 올바른 처신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기서 예는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지켜야 할 사회적 규범이나 절제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라는 것은 예형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크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문화적인 문물이나 제도를 또 전장이나 예랑 및 여러 가지 의례 등이 포함되어 있죠. 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바로 각종 예의 범절, 관원상제, 의례, 의식 등을 포함하고 있죠. 이러한 예의 규범을 모르면 바로 사회적인 인격체로서의 바로 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런 뜻이죠. 부지연 무의지냐는 바로 말을 모르면 사람을 다스릴 수 없다. 말을 모른다는 얘기는 말뜻, 타인과의 소통과 통찰력을 얘기하죠. 그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말은 정보 전달의 도구죠. 말을 상대방이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진의나 맥락이나 사람됨을 파악하는 그런 능력이죠. 그래서 남의 말을 들었을 때 그 의도와 진의, 겉과 속을 잘 가려낼 수 있어야 비로소 그 사람의 인품과 역량을 알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요할편 3장을 끝내면서 논어를 끝마치게 되는데, 논어는 첫 번째 구절 하기시습지에서 1장에서 처음에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에서 배움이 시작을 말했다면, 마지막 구절인 이 요할편 3장은 배움의 완성을 말합니다. 자신의 사명을 알고 사회적 규범을 지켜야 남의 말을 분별할 줄 아는 통찰력을 갖추는 것, 이것이야말로 공자가 생각한 완성된 인격체, 즉 군자의 모습입니다. 요할편 마지막 장 요, 순, 우, 선양 이야기가 아까 담겨 나왔는데, 이것은 아마 공자가 춘추시대의 혼란 시대의 혼란을 끝낼 정치적 이상향으로 비로소 덕에 의한 선양 정신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모자란